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언어,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국어 과목이고 독서 인문 파트 지문인데, 이 지문을 풀었던 학생들이, 당시 그러니까 이 수능시험 풀었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하나하나 단어를 뜯어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정작 읽으면서 내가 뭘 읽고 있는지,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처음부터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판단의 기준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단 볼 건데, 비트겐슈타인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 밑줄.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 오늘 이 지문은 그냥 이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바로 여기에 그냥 고정점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철학의 과제가 언어의 명료한 사용이다. 이게 이 지문이 결국에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고, 뒤에 나오는 그림 이론, 그 다음에 뭐 명제와 사태의 관계, 뭐 침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 한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문단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 교통사고 재판 기사를 읽었어.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랑 인형으로 사고를 설명했다는 기사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야. 왜? 어떻게 장난감이 실제 사건을 설명할 수가 있지? 여기 바로 뒤에 이어서 답이 나오는데, 모형이 실제 자동차와 사람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딱 한 단어, 대응에 동그라미 칠게요. 똑같아서가 아니야. 짝이 맞아서야. 대응은 일치한다는 거랑 다른 개념이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명제고, 그리고 세계 그 사태랑 대응한다. 써줄게. 언어, 얘는 명제인데 얘가 세계의 대응이, 이건 사태. 이게 뭐냐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냐면, 모형이 사건하고 대응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장난감 자동차 뭐 인형이 사고를 설명했는데, 아, 그러면 언어, 명제가 세계에 대응되고 그게 또 사태를 설명하는 그 관계랑 같구나,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림 이론의 전부야. 그러니까 그림이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가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3문단으로 갈 건데,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무너졌던 건데, 사태 알겠어. 근데 사실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태가 뭔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이 사람이 사태는 사실이랑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여기다가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예시로 이해를 해보면 진짜 쉬운데, 내일 비가 온대. 내일 비가 온대. 이 말은 지금 사실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태야. 그러니까 내일 실제로 비가 왔어? 그러면 이게 사실로 되는 거지. 그러면 명제는 내일 비가 와서 사실이 됐다 하면 그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일 비가 안 왔어. 그럼 그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명제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 왜냐면 이 대응하는 사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대응하는 사태가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의미 있는 명제는 진짜인 게 아니라 진짠지 가짠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었다. 이걸 놓치면 이 문제 2개 정도는 다 날라가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고정을 또 해놓을게요. 경험 세계에 사태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 이렇게 대응되는 구조가 있으면, 대응되는 구조가 있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 의미가 있는 건 곧 이거랑 또 같은 건데,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 문단으로 갈게요. 비트겐슈타인이 이제 선언을 하는데, 뭐 신, 영혼, 윤리적 가치 이런 것들 쭈쭈 나열하면서 다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해. 왜?
방금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경험 가능한 세계에 대응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대응할 사태가 없으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근데 여태까지 철학자들이 다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뭐라 하냐면 입을 열지 말아라 이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언어로서 명료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해서 나타낼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언급을 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문장의 기준을 잡아보자면 경험 세계의 사태와 대응을 해야지 언어, 그러니까 명제가 의미를 갖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비로소 철학이 말할 수 있다. 끝.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 할 때는 어떻게 하자 했지? 아는 애 X를 쳐요. 아는 애 X를 치고 이 문제 보기 4개는 지문에서 그냥 그대로 확인이 되는데 딱 하나가 약간 틀렸어. 정답부터 볼게요. 4번.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는 참이라고 보았다. 맞아? 이거? 아까 고정했던 기준 있었죠? 경험적인 대상을 언급하면 그냥 의미가 있다고 했지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대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대. 근데 까봤더니 비가 안 왔어. 근데 의미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이 됐어. 그래도 의미는 있었어. 그래서 경험적인 대상을 언급하면 의미는 있지만 그게 곧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랑 참이다. 참이라는 건 true라는 거야. 진짜다. 그거를 그냥 섞어버렸어. 그래서 약간 그럴싸해가지고 놓칠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지문의 오답 패턴이에요. 나머지 보기를 빠르게 훑어볼 건데 왜냐면 얘네들도 자기들 뽑아달라고 이게 나왔으니까 뭔가 좀 준비를 해서 나왔을 거잖아. 먼저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로 봤다. 언어의 명료화가 곧 철학의 과제라고 했죠. 오케이. 그림 이론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줬다. 1, 2문단에 걸쳐서 논리 철학 논고라는 책으로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한 철학에 큰 영향을 줬고 그 책의 주장이 곧 그림 이론이잖아요. 오케이. 자,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했다. 오케이. 사태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이랑은 다르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넘어가고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했다. 맨 마지막 문단에서 형이상학적 문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참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명료화된 언어가 아니다. 입 열지 말아 했죠. 오케이. 다음 문제.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1점짜리 쉬운 거잖아. 기준을 아까 우리 세웠던 기준을 적용해 볼게요. 경험 세계에 대응하는 사태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명제. 1번 곰팡이는 생물. 생물학적 사실이죠. 확인 가능하고 의미 있고 물에 끓는 점 어쩌고저쩌고. 실험으로 확인 가능하죠.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어쨌든 근데 의미가 있어. 3번 피카소의 출생 역사적 사실로 확인 가능해. 나도 피카소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의미는 있어요. 4번 헌혈 비율 통계로 확인 가능하죠. 의미 있고 5번 바람직한 삶. 이 선생님이 바람직한 일단 바람직한 삶이 뭔지조차도 우리는 언급할 수가 없어. 정답 5번. 그리고 완전히 그 바람직함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딱 짚어서 얘기했던 윤리적 가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또 쉬운 게 그냥 지문 안 읽고 보기만 읽어도 너무 혼자 튀어. 넘어갈게요. 다음, 기억과 니은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먼저 기억과 니은이 뭔지 확인할 건데 여기 바로 있다. 모형이랑 사건의 관계. 대응되는 관계잖아요. 바로 여기 언어. 그치? 언어랑 세계. 같은 포지션에 있고 명제랑 사태. 같은 포지션에 있고 정답 1번 기억 니은.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보기도 설명을 해보자면 디귿이 논리적 그림이랑 의미 있는 명제랑 연결이 됐잖아요. 이거는 그냥 같은 층위의 개념이야. 같은 말 하는 거야.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명제지 이게 뭐 어떤 걸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같은 이 사이드에 있는 애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리고 그 다음에 리을 보면은 형이상학적 주체가 경험적 세계에 대응하는데 일단 대응되는 대응물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이거 디귿이랑 리을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맞는 보기가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 그림이랑 경험적 세계가 이렇게 콜론으로 연결돼 있다? 그럼 답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세계가 곤란해지는 거겠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이게 진짜 좀 어려웠는데 이 지문의 그래서 핵심 3점짜리 문제인데 보기를 볼게요. 논리 철학 논고 자체, 즉 가를 사다리처럼 올라간 후 버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논리, 철학, 논고는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경험적 세계가 아니지. 그냥 어떻게 보면 뇌피셜인 거야,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의 뇌피셜이야. 기존 철학자들 너네들 뇌피셜 하지 말라고 뇌피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언어와 세계와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되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 전체가 의미 없는 명제야. 참고짓을 따질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의 주장인 거지 그냥. 그래서 이 책이 하는 말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면 이 책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오케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그러면 이 책 자체도 의미 없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걸 버려야지 이 책이 온전히 그 사람 것이 된 거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겠지. 오답의 패턴을 좀 짚어볼 건데 먼저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맞았어? 아닌 것 같은데? 맞았어요? 자, 갈게. 가는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경험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1번. 자신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를 넘어서는 철학적 논의 자체가 경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데 이거는 지금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이라고 한 이 보기의 내용 때문에 왠지 넘어선다고 하면은 초월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서고 자시고 이 기준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 보기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좀 헷갈려 하는 게 5번인데 5번 보기를 고를까 말까 좀 고민을 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논리 철학 논고의 내용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 보기 앞부분은 맞아. 그러니까 앞부분이 맞으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뒷부분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한 관념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이 틀린 건데 지문의 1분단을 다시 떠올려 보면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과제가 진짜 과제가 기존 철학자들처럼 뭐 신, 우주 뭐 그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이러쿵저러쿵 관념적인 답을 내놓는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관념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기에서 그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5번은 아예 답이 될 수가 없어. 이 구조 자체가. 철학의 과제는 정답을 내놓는 게 일단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언어를 분석해서 명료화하는 거지. 철학의 과제는 답을 주면 안 돼. 근데 여태까지 답을 주려고 했다 이거야.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비판했는데 이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답이 아니지. 오케이. 근데 되게 정교하게 파놓은 함정이었어요. 5번이. 나머지는 아닌 거 왜 아닌지 알았을 거고. 오케이.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작자가 막 말을 어렵게 해서가 아니라 뭐 의미 있다. 그거랑 진짜다 이게 머릿속에서 막 뒤엉키면서 그 사태랑 사실이 나오면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좀 어려운 건데 그 구분만 잘 잡고 들어갔으면 다 그 하나의 기준으로 쭈루룩 정리가 돼 문제가. 그러니까 한 번 이해가 되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좀 생각보다 쉽게 풀렸잖아요. 오늘 한 거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 그 명료화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다시 뒤집는 일은 별로 없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지문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는 처음에 주장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맞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만 잡고 들어가면 세 번째 문단에서 의미 있다랑 참이다가 그때는 헷갈리지 않게 돼. 근데 그 기준이 흔들리면은 잠깐만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뭐 머릿속에서 뒤엉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